제도들이 전부 다 자신의 지지 세력을 영향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임팩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분 안에 끝내주는 이종학의 행정학 개념어 사전 저스트 10미닛. 오늘은 역관주의입니다. 역관주의는 여러분들이 인사행정론 공부하실 때 가장 맨 앞에서 만나게 되는 용어인데요. 이 역관주의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스포일스 시스템이에요. 즉 이게 전리품이라는 거죠.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패배한 사람들 걸 다 가져가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이 그 정당에 속한 사람들, 대통령 선거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공헌한 사람들에게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인사행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역관주의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정실주의랑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영국의 정실주의는 학연, 혈연, 지연 같은 개인적 친분에 따라서 공직 임용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이 정실주의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다 이와 비슷한 인사행정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음서제도라든가 문음, 천거 이런 제도들이 이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요, 임기 같은 것들이 따로 지정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한번 발탁이 되고 나면 거의 뭐 평생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뺏기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친 추미련령의 반포를 통해서 이제 메리트 시스템, 실적주의 형태로 가게 되고요. 영국에서는 계급제라고 하는 인사행정 시스템을 안착을 시켰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역관주의는 미국에서의 어떤 특수한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정권이 교체됐을 때 이 전리품을 또 승리한 쪽에서 싹 또 다시 되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권 교체와 더불어 공직이 싸그리 다 이제 교체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신분 보장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역관주의가 장점도 있었지만은 여러 부작용들도 있어서 그 부작용을 없애자는 요구 속에 1883년 펜들턴법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펜들턴법을 통해서 역관주의가 좀 약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사람들을 임용하는, 즉 이제 시험 봐서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또 15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 사람 뽑아놓고도 한번 적응 기간도 줘보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이제 면직시켜버리고, 이렇게 되는 제도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역관주의가 이걸로 역사 속에서 완전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 역관제도가 나중에 이제 어느 만큼 부활하기까지는 한동안은 굉장히 이제 침체되어 있었던 시기를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관주의가 이제 도입될 때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미국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1776년도에 독립혁명을 합니다. 그리고 1789년도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에 오르게 됐는데, 이 조지 워싱턴과 그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각 주보다는 연방이 중심이 되어서 강력한 국가를 수립할 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부를 구성하게 됐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동부 지역, 미국은 동부에서 시작해서 서부를 막 개척하면서 영역을 넓혀갔잖아요. 그 초창기 동부 지역의 이 출신자들이 기득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던 게 이 워싱턴의 연방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 뜻을 좀 달리하는 또 제퍼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 분리주의자라고 말이 되어 있잖아요. 주정부 중심으로 통치하는 것을 더 원했고요. 그 속에서 대통령이 자신과 뜻이 다른 기존의 공직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물갈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임명제의 25%가 경질이 되면서 역관주의가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대 대통령이었던 멀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무원의 임기도 대통령 임기와 같이 4년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공직의 생애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리가 이제 굉장히 멀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을 또 강조하게 됐습니다. 정치가 잘못되어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전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구조, 요것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드디어 잭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리품은 승리자에 속한다라는 격언에 아주 충실하게 이 역관제를 도입을 했는데, 모든 공직은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공직의 장기 점유가 이에 따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관주의를 통해서 공직의 대중화를 추진하고 미국 인사행정의 공식적인 기본 원칙으로 역관제도를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이로써 초창기 때부터 형성돼 있었던 동부 상류계층, 기득권층의 독점적 관직 보유가 이제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서부 개척 지역의 이제 출신자들도 관직에 많이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서부 출신으로서 최초로 대통령이 된 잭슨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이제 정립을 하고, 그리고 공직을 오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역관주의가 그 당시에 가능했었던 이유는 지금처럼 행정이 복잡다단한 일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되고 그 다음에 움직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입법국가 시대로서 아직은 행정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역관주의가 올 수 있었고요. 이 여러 대통령들이 전부 다 자신의 지지 세력을 공직에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역관주의가 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마침 또 미국에서는 이렇게 정당 정치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도 역관주의의 하나의 이제 또 좋은 구성 요인이 됐고요. 다원주의 체제가 형성된 것도 이것도 역관주의에 기여를 합니다. 다원주의 체제, 여기는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잖아요. 다양한 지역 출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들이 형성되면서 또 역관주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관주의가 가져다주는 장점이다 그랬을 때는 정당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계급제 형태의 이 공직사회 구조에서도 생애성을 가지고 공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 공직사회가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라는 지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당이 이제 추구하고자 했던 공약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당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역관주의가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직의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평등 이념을 구현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 자체가 이제 선거에서 건 공약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개편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갈려나갈 때 자신의 세력들이 계속 집권을 연장하지 못하는 한 공직에서도 물러나야 된다는 점도 이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유효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역관주의가 갖는 단점들이 또 있습니다. 행정 관료들이 생애성을 가지고 오래도록 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성이나 안정성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쌓을 시간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새로운 관료들이 등장해서 또 일 배우고 또 이제 기존에 있는 관료들을 밀어내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행정이 비능률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많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떤 특정 세력이 이 특정 정파가 정권을 딱 장악하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정적 중립성이 저해되고 관료들이 정당에 사병화된다라고 하는 단점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또 정당 안에서만 공직 임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관료 임용에 기획인 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 정당의 간부들한테 잘 보여야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행정의 부정부패도 만연하게 되었다. 부패가 또다시 연쇄적으로 부패를 낳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역관주의는 결국에는 폐지 수순으로 들어가게 됐었는데 가필드 대통령이 역관운동에 실패한 사람에 의해서 암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1801년도에 있었고요.
이 역관주의가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암살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공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냐라는 불만을 가지고 대통령을 암살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역관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타났고요. 앞서서의 단점들을 지적하면서 진보주의 운동가들이 역관주의 폐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883년 펜들턴법이 제정이 됐고요. 행정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우드로 윌슨이 행정의 연구를 발표하고 이후에 이 베버주의, 즉 관료제를 미국 사회에 이식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도 역관주의가 쇠퇴하는데 기여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관주의는 나중에 실적주의가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실적주의와 재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적극적 인사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초창기 때 미국 사회 특성 속에서 탄생했던 역관주의가 실적주의의 그늘에 가려진 시기도 있었다는 점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역관주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